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천하제일 나쁜 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유진스와 그리고 백종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 시작은 조정식으로 시작되는 거야. 조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라방에서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조정식 사건을 알고 있지. 그 문제 유출 사건이 일타 강사 조정식이랑 이게 관계가 돼가지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야. 이게 무혐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수능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데 휘둘리는 것 자체가, 이 문제거래 이런 것 자체가 진짜 개 쪽팔린 일이지 사실. 준내 쪽팔린 일이지. 수능 일타 강사라는 사람이 문제를 사는 것도 되게 쪽팔리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수능이랑도 또 이제 얽혀버려가지고 수능 모의고사하고 뭐 실제 수능 문제에 나온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구는 문제 유출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데 어바니엠은 좋댔다고 하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정식 팬인가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 우선은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때는 조정식이 아니고 김선이 되게 시끄러웠을 때였거든. 그래서 옛날에 투표를 한 적이 있어, 우리 라방에서. 그 라방 들었던 사람 기억할 거야. 뉴제임스하고 백종원이랑 김수현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인가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김수현은 약간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생겼잖아. 그리고 당시에 투표에서도 제일 꼴찌를 차지했어, 김수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수현은 그 당시, 지금 와서는 뭔가 혐의점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점이었냐면, 거의 한 달 만에 기사 인터뷰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스타 김수현과 막 이렇게 해갖고 걔 비용신같이 회견을 했을 그때였거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거 세론이랑 미자 때부터 만났구나 라고 이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와서는 그 혐의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세현이 거짓말을 증언한 게 있어서 많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그치?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둘 다 혐의점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일단 뒤로 뺀 거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백다이미오 백종팔과 뉴진스가 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명이 본방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사실 그 혐의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두 명에 비해서는 조금 잔잔바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래서, 왜냐면 사람마다 이게 가치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르잖아.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과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 그래서 가령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그런 뭔가 성과 관계된 부분, 성추문 같은 건 죽어서도 용서를 못 받잖아. 대표적인 게 이선균이 그렇지. 룸빵년이랑 떡 한 번 쳤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또 약 맞은 줄 알았는데 약도 안 맞았잖아. 이 음성검사 나오고, 그치? 자기 파트너는 뭐 약쟁이로 몇 번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여자들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이제 그런 추문들을 제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저는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냐. 근데 개인적인 일탈인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랑도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경중에 따라서 또 나뉘는, 요 정도로 내가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김수현이 미자랑 만났다고 했을 때 해도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자 세론이랑 중학교 때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의제강간이 13살이었단 말이야. 걸리는 게 없어 사실. 법적으로 걸린 게 없고 도덕적으로 걸리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말했잖아. 만약에 세론이가, 야, 죽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미자 때부터 만났는데 나 우리 수련이 오빠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근데 니들이 왜 랄지 광발인데라고 얘기하면 우리 전부 다 아가리 여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가장 잔잔바리는 일단 내 기준에서는 일단 김수현이 일단은 잔잔바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정식인데, 조정식은 이제 이게 문제가 일단은 지금 이게 송치가 됐냐 안 돼. 송치는 됐지만 이게 혐의점이 나오진 않았잖아.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로 지금 모의고사의 그런 신뢰성이 지금 이미 훼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디스패치 얘기 올라왔더라고. 거래와 우연이 겹친 걸까? 일탈과 나태가 겹친 걸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TMI 문항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나와버리게 된 거야. 평가원의 중복성 검증을 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왜 조정식의 교재를 빠뜨렸냐는 거지. 우연의 반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하고, 그리고 조정식은 또 왜 문제를 또 이제 5,800만 원이면 또 이거 제법 비싼 가격이거든, 이게. 물어보니까 제법 비싼 가격이라는 거래. 그래서 일단 지금 와서는 혐의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란 말도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될 때는 되게 희한하게 다 해석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잖아. 똑같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느 나라나 그 공정성의 훼손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땐 그걸 되게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동추행이야. 깜빵 가잖아, 미국이나 이런데. 거기에서 맞아 죽어요, 그걸로 들어오면 진짜로. 같은 죄소들한테도 저건 사람 아니라고 맞아 죽는 게 아동범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문제를 거래를 주고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공정성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건 하나로 수능 자체가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를 잃어버렸잖아.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 대상이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볼 여지가 있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이고, 뉴젠스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뉴젠스는 이제 계약을 엎어버리려고 했잖아, 멀쩡한 계약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진격의 고변이었나? 그 얘기를 했지. 진격의 고변 아니어도 다른 변호사가 그랬어.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엎어질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리의 문제가 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뉴진스 사태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또 이제 미니진한테 홀랑 넘어갔던 자신이 더 싫어가지고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될 때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당시에 우리 방에서 투표를 했을 때는 뉴진스가 표가 제일 많았거든. 나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난 백종원이었어. 그 당시엔 뉴진스가 우리 방에서 훨씬 많았고, 근데 이거는 시차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지역사회 그런 축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착 같은 관계를 맺어갖고 슈킹 치면서 짬 처리하는지는 몰랐었지. 지금이면 다 백종원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난 근데 그 당시에도 백종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나는 그 당시에는 성공한 프랜차이즈 신화의 영웅으로 이제 과대표정됐지만 실제로 이제 성적표를 까보고 나니까 폐업률이 어마어마했잖아. 사실상 몰모토로 그냥 방송을 확장하고 사람 망하든 말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술 같은 걸 좀 자주 마시다 보니까 울산 쪽에 삼산동 나가면 새로운 가게 맨날 가거든. 그냥 새로 생긴 가게면 무조건 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 뭐든지 아달하시는 새로니까. 근데 거기 가면 뭐 음식도 나쁘지 않고 근데도 망하는 집도 되게 많아. 되게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막 거기 퇴직금 털어서 오신 아저씨도 되게 많아. 부부 같이 일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200, 300만 원 딱딱딱 벌렸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하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돼서 나가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런 식으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한 가정이 파탄난 문제를 저걸 저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른 점주들은 신났어요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내 기준에 가장 나쁜 거지. 왜냐면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 사회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독보적인 넘버원이지만, 그 당시에 내 기준에서는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자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라방에서 이게 내가 한 번씩 이게 격분하면 한 얘기가, 난 대한민국 최고 연쇄살인마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있지, 뭐 하나회 척결하거나 그지, 금융실명제 하거나 그런 것도 뭐 잘한 건 있는데, IMF는 엄연히 말해서 흑자 부도였고, 그거
그 당시에 관료들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피해갔어.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이제 IMF 촉발됐을 때, 그때 동남아도 같이 안 좋았거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돈을 좀 차입을 많이 줬던 나라가 일본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일본 본때를 고쳐주겠다고 이제 조선총독부 철거하고 그런 것만 좀 안 했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IMF 때 그때 이제 총재 이름이 깡디씨였을 거예요. 이름이 그 당시 이제 조건 중에 돈 빌려준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외환시 주식시장 개방시켰잖아. 그 당시 그리고 당시에 뭐 서울은행이나 이런 거 막 5천억이 헐값에 팔렸던 걸로 기억해. 그러면서 그때 외국 자본들이 코스피 500대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배당금을 털어먹고 있어요. 예. 한 달에 우리 1년에 그때 들어온 자본금에 배당으로 털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게 무시무시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 자살하고 그랬잖아. 돈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돈에 되게 엄격하게 보고 사기 같은 것도 전세 사기나 이거 크게 친 애들 난 이건 사형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번에 전세 사기 엄청 많이 일어날 때 자살한 애들 거의 다 어린 애들이었어. 20대, 30대 애들이었어. 얘네들 어떻게든 진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전세금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하려는 애들인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애들 목매달고 자살한 거 아니야. 야, 이런 건 왜 걔네들이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사기치면 이거 죽여야지 이건 진짜. 그래서 나는 이런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자본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내가 진짜 유튜브에서 진짜 수없이 많이 반복하잖아. 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요렇게 이런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정식이라는 사람은 내 기준에서는 이제 백종원 아저씨보다는 조금 밑에 조금 밑에 있고 유젠스는 모르겠다. 유젠스는 그냥 사실 사회의 규범을 엎으려고 했지만 근데 그게 그냥 한 100년에 한 번 나올 거 아닌 미친놈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 얘들의 사회적인 규범을 엎으려고 했냐라는 걸 모르겠고 그래서 내 기준대로 점수를 내자고 하자면 나쁜 놈 순서가 이제 만약에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그 유죄가 만약에 딱 떨어지잖아. 문제 주고 샀고 수능 같은 걸로 돈 주고 샀고 근데 수능 모의고사라는 게 또 요게 따지고 보면 또 이제 직접 수능 내용이랑은 별도의 내용이잖아. 난 내가 알기로 수능 모의고사를 알고 있거든. 물론 모의고사도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거 하면 터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하대. 이게 되게 웃기지.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열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내 기준에서 이 네 명을 딱 그 우선순위를 내자면 일단 제일 나쁜 사람은 이제 백종원 아저씨인 거 확실하고 제일 잔잔발인 거는 나한테는 김수현이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야.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김수현이 가장 나쁜 놈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냥 내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쯤 돼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